네, 안녕하세요. 네, 창업의 신운영자 이용구입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뭐 제 주변에도 이미 자영업자분들이 많고요. 또 자영업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과 또 직원분들, 또 임직원분들, 그리고 지금 독립형 자영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적게는 한 20% 정도 매출이 떨어졌고, 많게는 80에서 90%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도, 그 특수상권, 그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또 들어가는, 입점하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 대표의 얘기가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번 달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2월 달이겠죠. 지금은 3월 5일이니까. 그래서 제 그만큼 좀 심각하다. 본사가 적자를 봤고 또 본사가 적자를 봤다는 것은 뭐 가맹점주도 적자를 봤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약 80% 정도가 급감했다. 그래서 평소에 약 한 20%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무튼 뭐 이럴수록 사실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장사가 안 되면 뭐 그 직원을 약간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무급 휴가를 보내거나 뭐 적당히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되는데,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임대료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똑같은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 또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건물의 임대료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료는 사실 좀 비싼 축에 속합니다. 건물의 가격은 이제 임대료가 사실은 결정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만 비싼 값으로 건물을 또다시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리는 게 관건인 거죠. 왜냐하면 임대료를 올리는 만큼 건물 가격은 높아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사실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부를 높이는데 어, 뭐 어떤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또 특히 악덕 건물주는 이제 그렇게 월세를 올려야 건물을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얼마큼 어렵고 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심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건물의 임대료만 올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부의 악덕 건물주들은 뭐 임차인 장사를 잘해서 뭐 돈을 벌든 말든 그런 거 관계없이 임대료에 그 월세를 올려서 건물 가격을 비싸게 내다 팔 그런 궁리만 하는 그런 일부의 악덕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들이 원하는 임대료는 얼마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서울의 강남이나 뭐 강북, 그리고 수도권, 또 지방, 또 역세권, 주택가, 오피스가, 학원가, 시내 중심가 등 지역과 상권마다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건물주들의 희망 투자 대비 수익률은 대략 약 한 5% 내외 정도 보면 됩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건물가액 대비해서 연 5%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건물가액이 높아서 임대료를 그러면 그만큼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월세도 높긴 하지만 건물가액 대비 5%면 사실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비정상적으로 강남의 건물값이, 또 명동의 건물값이, 또 뭐 홍대 건물값이 상상 이상으로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방은 뭐 7%에서 8%까지, 그러니까 건물 투자 대비 수익률, 연수익률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해 드리죠. 월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고 있는 건물이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건물주는 이 건물의 월세를 약 한 30% 정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월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2억 원이, 1억 2천만 원이거든요. 1억 2천만 원 나누기 5를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건물가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약 한 24억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월세가 30%가 올라가면 월 1,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하나에 그 1,300만 원이 됐던, 아니면 뭐 200만 원짜리 점포가 뭐 5개라서 1,000만 원이든 간에 아무튼 이런 것들이 30% 정도 올라가면 1,30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그 건물 가격이 얼마큼 뛰냐면 약 7억 2천만 원이 불어납니다. 3억 24억 원에서 31억 2천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의 값어치가 7억 2천만 원이나 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300만 원을 더 받는 건데 건물주는 당연히 300만 원도 벌지만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을 내다 팔 경우에 연 5%의 수익률로 가정을 했을 때에 7억 2천만 원이라는 값어치가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걸 두고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일부의 그 부동산 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건물주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은 이제 상가만 전문적으로 중개하시는 분이 있고 건물만 중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물주분을 위해서 기존의 건물주분들을 위해서 임차인들의 월세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값어치가 불어나면 거기에서 뭐 몇 퍼센트의 또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혹은 월세가 이만큼 나오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예를 들면 투자 대비 수익을 따졌을 때 한 4% 된다. 연 4%. 그러면 부동산 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런 것을 약간 좀 자극을 시켜요. 지금은 월세 수준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낮게 받고 있기 때문에 1층은 얼마에 올리고 뭐 2층은 얼마에 올리고 몇 층은 얼마에 올려서 이거를 사게 되면 충분히 연 6% 나옵니다. 뭐 이렇게 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건물값을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이렇게 그 건물주는 더 많은 월세와 더 많은 건물값을 받고 팔겠지만 월세를 조금만 올려도 휘청거리는 임차인들에게는 큰 위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임대인, 그 상가를 처음 분양받는 임대인 분들에게도 제가 주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40평의 상가를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40평이면 계산해보면 132평방미터입니다. 이 평을 계산할 때는요, 평당 메타 곱하기 0.302호 하면 평수가 나옵니다.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어쨌든 132평방미터, 그러니까 40평의 상가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전용률이 요즘에는 약 한 50%에서 60%밖에 안 나와요. 그 뜻은 뭐냐면 뭐 공유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이 분양가에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40평을 분양받는다고 하지만 쓸 수 있는 전용 면적은 50% 정도, 그러니까 한 20평, 아니면은 60%면 6, 4, 24, 24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큰 공간은 아니죠. 나는 40평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20평이나 24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0평이라고 받는 분양 상가의 사용 공간은 실제로는 20평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평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전용 면적으로 분양가를 계산하는 게 오히려 머릿속으로는 조금 더 판단하기 쉬울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강남구 대치동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 20평짜리의 작은 규모의 음식점을 제가 한번 비교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 음식점이 월세가 얼마냐면 꽤 비쌉니다. 750만 원이에요. 실제 실평수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실제 사용 면적이 20평인데 이게 월세가 7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상가의 전용률을 만약에 50%라고 가정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임대 면적은 40평인 셈이에요. 그러면 임대 면적은 곧 분양 면적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분양 면적은 임대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5%의 건물 투자 수익률로 저희가 계산해 보면 임대 면적은 평당 4,500만 원인데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20평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게 평당 분양가는 9천만 원인 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평수가 중요하지 임대평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임대평수가 크면 클수록 짜증나죠. 왜냐면 그만큼 또 건물의 공동관리비 있잖아요. 공동관리비도 실평수와 곱하지 않아요. 임대평수하고 곱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비가 평당 2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 쓰는 20평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40만 원인데 임대평수 2배인 40평을 계산을 해서 8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실제 월세가 750이어도 관리비가 또 1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 부가세까지 하면 거의 900만 원이 꼴이에요. 쉽진 않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문제는 한 달에 700만 원, 750만 원씩이나 내면서 그 음식점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녹록지 않거든요. 이 가게가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어서 그 뜻은 뭐냐면 원래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바뀌는 건 물론 그 사람이 그 상권이나 그 점포에 맞지 않는 아이템을 창업했거나 아니면 장사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바뀌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만큼 건물주가 못 됐거나 이런 임대료, 이 많은 고정비를 내고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임차를 할 때 과도한 월세가 붙어 있는 건 실제로는 장사에 먹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임차인에게는 장사가 안 돼도 그 매월 내야 하는 그런 고정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상가 분양가는 임대평수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분양을 받은 분양주들은 분양가의 적정성,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비싼지 싼지에 대한 감을 못 잡습니다. 이때는 제가 방금 전에 그 말씀을 좀 드린 대로 분양가와 임대료 산정가를 실평수로 계산을 해볼 거를 제가 권합니다. 실평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월세를 무난히 잘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건물주분 입장에서 말고 건물주분이 이 임대가의 적정 수준 그러니까 투자 대비 그 상가 투자 대비 수익률을 5%를 가정했을 때 나오는 월세가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여기서 장사를 할 때 이 정도 월세를 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그 분양가가 비싼지 싼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처음 상가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분양하시는 분의 말을 또 그거에 또 솔깃해서 분양하시는 분의 말만 듣고 상가를 사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창업 전문가, 진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진솔한 창업 전문가, 실력 있는 창업 전문가나 상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 핸드폰은 010-3765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자칫 높은 분양가로 상가를 구입하게 되면 투자 대비 수익률 때문에 임대료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되면 일단 임차인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실제 임차인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런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과연 장사를 잘 해서 또 임대료를 낼 수 있는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장사를 접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건물의 고정비, 월세가 비싸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가를 분양 받으시는 분들도 이 점 저 주의를 하셔서 상가 분양가가 높으면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임차인들이 그 월세를 내면서 과연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점을 꼭 굳이 부디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단 상가 건물의 임대료는 상권의 그 특성과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점포의 입지가 도소매업의 판매점 용도인지 또 음식점이나 카페로 어울리는지 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대박은 상권과 그 아이템이 딱 결합이 됐을 때 잘 맞았을 때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일단 그리고 같은 상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귀금속을 파는 자리인지 또 떡볶이나 오뎅을 팔아야 하는 자리가 서로 다르듯이 매출이 높은 귀금속 등을 팔 수 있는 입지라면 월세를 좀 높이 받을 수 있겠죠. 똑같은 뭐 분양가라고 하더라도 또 떡볶이나 아니면 이 낮은 단가를 팔 수 있는 그런 입지는 월세를 높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똑같은 분양가라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낮게 받을 수 없다.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그 입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점포마다 월세 수준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이나 건물 구입을 잘 해야 하는 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가 건물에 나중에 혹시라도 팔 때 살 때는 똑같은 분양가로 샀지만 팔 때는 월세에 따라서 상가 건물의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할 때 상가 건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구 대치동에 음마아파트 사거리가 있어요. 대치역하고 포스코 사거리, 그러니까 대치 사거리 가기 전에 대치역과 큰 한 블럭 위에 있는 음마아파트 사거리가 있어요. 최근에 거기에 그 타코벨이라고 있었는데 그 전 세계 유명한 글로벌 타코 전문점입니다. 타코벨이 있었는데 그 타코벨도 결국은 뭐 비싼 임대료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이번에 이제 문을 닫았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철거하는 트럭이 앞에 있고 문은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타코벨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잘 먹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매출이 올라가지 않은 면도 있었지만 사실 이 매출은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고정비가 적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타코벨이 면적이 약 한 40평 정도? 30평에서 한 40평 정도 됐을 텐데 그 정도면 월세만 해도 약 한 1200에서 한 1500 정도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것 같고요. 대치동의 그 음아파트 사거리나 대치역 인근의 임대료를 잠깐 보면은 실평사 15평이 약 한 450만원. 그러니까 15평이지만 조금 빠져있는, B급지 정도, C급지, B급지 정도가 한 450만원 정도 되고요. A급지는 한 6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평짜리는 약 한 7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실제 평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평짜리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육박을 합니다. 지금도 임대 문의가 붙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임대가 빠진 곳에 전면이 2칸짜리인데 한 2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1200을 받겠다고 임대 현수막이 걸려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비싸죠. 25평에 임대료를 월세를 1200을 주고 과연 뭐가 들어올까? 진짜 귀금속이 들어오면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오뎅을 팔아서 떡볶이를 팔아서 월세 1200을 낼 수가 있을까요? 뭐 엄청나게 뭐 배달이 많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배달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그 매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만큼 대치동이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데요. 얼마 전에 그 제가 말씀드린 그 타코벨 맞은편에 그 대로변 맞은편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어요. 그게 저도 그래서 임대 문의가 있어서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20평이에요. 10평수가 20평인데 보증금이 2억으로 제가 기억해요. 보증금 2억에 월세가 950만 원인가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관리비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부가세까지 더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임대료죠. 한 달 정도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무엇이 들어올까? 저거 들어가기 자리는 조금 탐이 나지만 월세는 월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 좋은 자리에서 망하는 이유가 자리는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권리금이 없어요. 권리금이 없다는 건 권리금도 받지 못할 정도로 월세가 비싸서 뛰쳐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이제 갈등이 돼요. 야, 권리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장사 잘 되면 뭐 월세가 비싸도 조금 남기더라도 나중에 권리금을 받으면 이게 상계를 해보면 많이 남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장사가 안 돼서 고정비인 월세가 비싸면 결국은 보증금에서 다 까져나가거든요. 그러면 버티다 못해서 결국엔 월세가 비싸서 그분도 권리금 없이 들어왔듯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권리금이 없어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증금도 다 까먹고 빈털터리로 나가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제발 그러길 원치는 않지만 이 자리에 요즘에 베트남 음식 전문점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반미라고 합니다. 베트남 그 샌드위치를 반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바게트가 겉이 바삭바삭하고 속이 좀 뭐 촉촉해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미 샌드위치, 그러니까 베트남 샌드위치 전문점이 들어왔어요. 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과연 이 샌드위치를 팔아서 월세 1,0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그 유튜브를 또 할 시간이 아마 있을 거는 같습니다. 매출 대비 수익률, 매출 대비 수익률을 제가 살펴보면 저희 그 다른 아마 유튜브에도 제 유튜브에도 있을 텐데 음식점은 적정 월세가 매출 대비 10%예요. 그러면 여기가 음식점으로 만약에 가정했을 때는 월세가 1,000만 원이니까 1억 원을 팔아야 돼요. 샌드위치로 과연 1억을 팔 수 있을까?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 계산을 역으로 계산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리고 카페는 월 매출 대비해서 약 한 17%에서 18%가 월세 비중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면 사실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약 한 15% 내외가 카페의 월 수익률, 적정 수익률이 나오는 그 월세 포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그 샌드위치 전문점을 카페로 봐줄지 음식점 봐줄지 파는 상품이 주 메뉴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카페는 커피를 팔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월세 포션이 17에서 18%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샌드위치는 많게는 재료비가 50%까지 들어가고 또 40%까지 육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의 비율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음식점으로 볼 경우에는 월 매출이 1억 원 정도가 1억 원 정도로 잡아야 적당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하게 좀 월세가 비싸긴 합니다. 그러나 음마아파트 사거리에서는 아주 좋은 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선전을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그 대치동 상권의 특성은 평일과 주말을 가릴 것 없이 유동인구가 또 학원생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상권이긴 합니다. 또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만 1,000만 원을 낼 수 있는 그런 상권이나 입지는 좀 과하다. 그래서 제 생각은 대치동은 워낙 강남의 요지이기도 하고 땅값이 비싸잖아요. 건물이 화려해서 비싼 게 아닙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싼 거고 대치동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뭐 음마아파트나 이런 미도 아파트들이 33평에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돈이면 20억 원이면 다른 수도권 정도에 가서 아파트 3개 정도 살 수 있거든요. 사실 뭐 강남에 굳이 대치동에 살 이유가 있나, 저는 그런 좀 회의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과한 임대료는 이 그 대치동뿐만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대와 강남역, 그리고 이태원, 신사역, 가로수길 뭐 이런 곳들은 이제 젊은 층의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죠. 이 많은 상권에서도 임대료는 과하게 비쌉니다. 홍대의 높은 임대료에서 밀려나서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연남동이라는 데가 또 뜨게 됐고요. 이태원에 밀려난 경리단길, 그리고 가로수길에 밀려서 또 세로수길까지 가지를 쳐서 세로수길이라는 이름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난데없이 그 주택가들이 갑자기 땅값이, 건물값이 확 올라간 그런 또 기회를 그런 이유를 또 주기도 했죠. 어쨌든 이 건물 사냥꾼들, 투자자들이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들이죠. 이 투기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메인들은 굉장히 비싸니까 이제 2군은 경리단도 이태원의 2군이고요. 세로수길도 가로수길의 2군이듯이 이 2군 상권들의 그 건물들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사실 심지어 연예인들도 뛰어들어서 그곳의 땅값을 아주 굉장히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월세가 올라가면 그만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 대비 수익률 뭐 4%, 5% 이렇게 되는데 월세가 높아지니까 건물을 또 비싼 값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샀다가 비싼 값에 또 되팔게 되죠. 또 그 건물을 받아서 또 월세를 올려서 또 비싼 값에 또 되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죠. 결국 임차인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일부의 못된 건물주들이 이 건물 가액을 월세를 올려서 건물 가액을 높여서 자기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금 무겁고 아프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 가액이 올라서 결국 기존에 있던 그 상권의 개척자들 이분들은 다 밀려나가고 프랜차이즈 본사나 유명 의류점 뭐 돈 많은 그런 의류점의 본사 직영점들이 들어오면서
이 상권이 개성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건물가 땅값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런 임차인들이 비싼 월세 재발의 도끼를 찍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임차인들이 빠져나가면 그 상권이 무너지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이태원의 경리단길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온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면 거의 뭐 할렘가 수준으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투기꾼들이 몰려서 건물 가격을 높여놓고 어쩔 수 없이 건물 가격이 높아지니까 월세를 과도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논리에 임차인들이 열심히 그 돈을 벌어서 남는 게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이런 구조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송파구에 있는 위례상권 신도시의 그 상가들도 아직도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위례 신도시가 그때 뭐 한창 난리가 나서 상가 건물 가격이 비쌌어요. 그래서 그 상가 건물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한번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임대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위례 신도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임차인들이 가득 차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과 그리고 그 상권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대료예요. 임대료가 낮으면 그 장사하는 분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 압구정 로데오 상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장사의 선수들은 높은 임대료를 주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첫 바퀴 돌아가든 결국은 한번 무너진 상권이나 그런 상권들은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진짜 선수들은 상권을 개척합니다. 아니면 좋은 자리가 아닌 곳으로 가서 임대료가 싸니까 좋지 않은 자리로 들어가서 아껴지는 그 월세를 그 좋은 재료를 쓰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SNS 통해서 그 가게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선수들은 좋은 임대료, 그러니까 그 높은 임대료의 상권과 입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그 임대인 측이 좀 잘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장사의 그 비용에 장사하는 데 있어서 비용에 3대 그 큰 비용이 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월세예요. 인건비는 매출에 따라서 좀 아낄 수 있죠. 재료비도 어차피 장사가 안 되면 재료비는 뭐 더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고정비, 이 월세에 해당하는 고정비에 해당하는 이 월세는 장사가 안 돼도 건물주분들에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건물은 비정상적으로 이 투기꾼이 득실득실한 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에서는 지금 그 건물가액이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장사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낼 수 없는 정말 내기에 정말 높은 그 월세로 책정이 되어 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건물가액이 그만큼 거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들이 장사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임대료 수준으로 낮춰져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얘기하면 건물가액이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기 때문에 건물가액이 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도 정말 착한 건물주들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뵀던 그 시청의 어떤 한 15평의 그 규모의 점포는 대략 그 동네에서는 약 한 400만 원 정도 내외의 월세가 적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주분은 180만 원의 월세밖에 받지 않아요. 계속 7년 동안 그래 오셨대요. 저는 그런 건물주 보면서 야 정말 물론 이제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돈 많으면 더 욕심을 내는 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가에 비해서 다른 점포에 비해서 2분의 1 가격으로 받는 그분은 정말 천사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은 정말 복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 하나는 건물의 가액이 이제 현실적으로 내려와서 임차인들이 장사를 해서 적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임대료 수준으로 낮춰줘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굳이 좋은 자리 들어가서 월세 많이 내서 가져갈 게 없는 것보다는 B급 자리, 물론 상권이 조금 좋을 필요는 있겠죠. B급 자리에 들어가서 월세를 절약하는 비용으로 그 좋은 재료를 넣고, 그리고 SNS 요즘에 홍보하는 거 비싸지 않거든요. SNS 홍보를 통해서 팬들,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에 팬들을 끌어모으는 게 훨씬 더 지혜롭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연예인분들도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에 동참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뭐 정부의 건물이라든지 또 지자체 건물, 그리고 공공기관의 건물들을 연 5%로 계산하고 있는 그 건물을 1%로 낮췄다는 소식, 또 3%로 건물 가격 3%의 임대를 받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도 1%로 낮춰졌다는 뭐 그런 소식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고, 임차인분들도 좋은 임대인분들 만나서 오랫동안 상생하는 그런 자영업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